일주일에 3번. 지금은 하루도 빼고 수업 일기를 쓰고 이 수업 일기는 수업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보통 15분, 20분이면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 밴드랑 아이들 밴드를 따로 운영하는데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부모님 밴드에 수업 일기를 매일 올려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무코야마 요이치 그 일본의 수업 명인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최근 4, 5년 전부터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예전하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공격적이고 어떻게든 덤벼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후배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친절함을 특히 부모님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선생님들은 부모님은 어려워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집에 가서 내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얘기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 어떤 경우를 겪게 되냐면 결국은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잘못하면 아이는 그걸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이 부모님은 단번에 한순간에 적이 돼서 뛰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아이가 선생님이 제 흉을 봤는데 엄마가 내 선생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편 안 들어줘가지고 서운했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때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내는 걸 부모님들이 좀 더 친절하게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게 밴드 일기를 쓰는 건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의 열심이 부모님들에게 좀 더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선생님께 하나 여쭐게요. 김도현 선생님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의 중에 평가는 배움의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학생이든 학부모든 또는 선생님 스스로가 선생님했던 평가 등 평가 중에서 선생님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로 남아있는 평가가 있으셨다면 좀 우리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제 경험은 사실 아닌데요. 제 경험은 아니고 저도 그냥 들은 건데 본 건데요.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수를 들은 적이 있냐면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생님만 안 보이고 학생만 이렇게 찍어서 그 학생들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수업 시간에 하는지를 연수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수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이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일어난 상태에서 학생들은 앉아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정말 선생님이 보지 못할 뭐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선생님 얘기할 때 이렇게 듣다가 선생님이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아이가 딴짓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평가하는 그것도 이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찬현 선생님까지 질문 드리고 앉아계신 선생님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좀 참여해 주시고요. 만약에 질문을 해주시지 않으면 여기 강사님들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이 내주신 포스트잇에도 그런 질문이 많거든요.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동학년 분위기가 좀 쉽지 않다.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선뜻 나서기가 참 쉽지 않다. 그다음에 수업 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사실 반복돼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김찬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료 선생님들이 대단히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들으면서 또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이 없는데도 또 아까 그림 보니까 막 그 컴퓨터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지만 엄청난 일을 해내셨잖아요. 무엇이 가능하게 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도 생각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참샘스쿨이라고 만들어진 지 3년 됐고 1기, 2기, 3기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기를 뽑습니다. 4기를 뽑는데 매년 뽑는데 뭐 20명, 30명 지금까지 뽑고 올해는 10명을 뽑아요. 그런데 뽑았을 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예로 재작년에 30명 뽑았는데 320분 오셨어요. 근데 그냥 저 하겠어요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뭐 10장 이상 내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말이 서류가 간소화했었지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320분 정도가 포트폴리오 그렇게 10장 뭐 20장 꽉꽉 채워서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해보니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공문이 내린 것도 아니고 기껏해 SNS나 인디스쿨 공지 보고서 하신 건데 그거를 보고도 굳이 하겠다. 그리고 뭐 교통비 지원 안 됩니다. 저희 멤버들 지금 보면 거제, 여수, 해남, 진주, 부산, 사천, 저기 주문진 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매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서울에서 모이는데 그러면 또 거제에서 올라오고 여수에서 올라오고 그날 또 집으로 가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취침 시간을 4시간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시쯤에 제가 저녁 10시쯤에 일을 나눠주고요. 그럼 다음날 아침쯤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돼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쵸? 불평불만해도 다 합니다. 아씨 이거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거 왜 해요? 해도 진짜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한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이 있으면 좀 젊은 선생님들이 좀 많으세요. 비교적. 가정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견스쿨 만든 것 자체가 결혼과 출산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후서부터는 제가 예전처럼 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은 것도 그러니까 열정 있는 젊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런 공동체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교육부의 틀에 좀 벗어난 좀 자유롭게 가치를 할 수 있는 교사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한번 네네. 해볼까요? 네. 그 수업 나눔도 교사가 100명이면 100명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필요성에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도중에 들어오기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구가 보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영상 봤었는데 교정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그 수업을 잘한다고 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반짝이고 어떤 색깔을 내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전기를 공급한 게 무엇인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인드를 가졌을 때 그 수업이 그렇게 필라멘트가 반짝이고 우리 불을 밝게 해주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선진국들은 그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그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죠. 근데 후진국들은 그 선진국이 판단한 결정대로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류 국가와 이류 국가의 차이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없지만 인류 교사와 이류 교사가 차이가 있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수업 나눔이건 방금 이렇게 운영하는 그 수업 공동체를 운영하시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가 갈증이 있고 뭐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실천했을 때 그 위치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전문적인 교사 생활을 30대고 40대고 50대가 되어도 변치 않는 건 아닌가 그런 교육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모든 선생님에게 공통적인 전제는 긍정 방향의 교사든 부정 방향의 교사든 상관없이 수업을 잘하고 싶다라는 것만큼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수업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도 수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나오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수업 성장에 대한 욕구, 의지는 있다. 다만 그 성장의 욕구와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가는
긍정 방향의 교사가 있는가 하면 의지와 열정은 있는데 학교 일이나 여러 가지 바쁜 업무로 언제부터니까 우선순위 자꾸 에서 밀려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되다 보니까 그 번아웃된 게 무기력으로 연결되고 무기력이 시간이 지나면 냉소주의로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처음 생각과는 달리 그런 모습을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학교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같이 있는데 결국 이제 긍정 방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참여 의지를 통해서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이 꼭 없어서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분의 선생님들을 풀어가는 건 전 제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면에서 학교 문화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비록 힘들고 지쳐도 저렇게 같이 하네, 저렇게 고민하니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네. 그러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특히 여교사 같은 경우야 임신 출산 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절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여러 교사학습 공동체 이끌어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오거든요.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도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면 현재 저는 교원 승진제도에 한계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수업을 잘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행정을 잘해야 교장 교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꼭 교사의 끝은 교장인가?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도입된 게 저는 수석교사제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수석교사제 자체도 한 학교에 한 명씩 있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선생님을 돕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또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일들은 꼭 교사로 시작해서 교사로 끝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양한 길을 갈 수 있어요. 학교 안에를 넘어서 뭐 저처럼 연구소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개인의 큰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좀 다양한 통로들이 좀 많이 열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수업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선생님. 시간을 잘 잡으세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선생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최근에 그게 굉장히 잘못한 게 없이 또 변명할 기회가 없이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몬스터 학부형이 늘고 있다.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알고 싶다. 네, 내용이셨거든요. 몬스터 학부형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저는 이 문제는 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프랑스에 있는 한국 교장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교장 선생님 만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학부모님 그런다는 얘기를 했더니 한국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저기 프랑스에서는 한국 분이십니다. 그 방학 때 만나는 분인데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3일 동안 정학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또는 반 친구에게 욕을 하면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인터폰 선생님이 감정적인 소모를 하지 않고 인터폰 연락하면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가서 수업 끝날 때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선생님이